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좀 환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고정된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비로소 고정된 사무실로. 아예 고정된 거예요? 그렇죠. 고정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저희들은 이게 보시는 화면은 아마 되게 단조로울 텐데 그 이제 조금 장소를 옮겨서요. 그 처음에 저희가 어디서 시작했죠? 그게 처음에는 뭐 이한열 기념관? 그렇죠. 이한열 기념관 그 시작했다가 지하 땅에서 네네네. 했죠. 그다음에 조금 밖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강남에 조금 있었죠? 네, 강남에 조금 한 달 정도 뭐 있다가 낙성대 쪽으로 옮겨서 좀 하고 몇 번 옮겼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예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님이 곧 그 송환대 가신다, 그러니까 올라가신다라고 믿고 공화국으로 가신다 믿고. 송환되기 전날까지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네, 제가 가면 이 자리나 이 장소는 안 될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아이고 연예인님이 뭐 출연도 해주시고 장소도 제공해주시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의 이모저모로 한번 와봤는데요. 일단 북에서도 바둑이 이전에는 많이 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바둑이 인기리에 지금 되게 인기를 얻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한번 언론에 엄청 나왔었어요. 북에서 어린애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7살인가 8살인가 네네. 어린애가 네. 할아버지도 있고 정말 그 전문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떴는데 애가 이긴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저 신동이라고 바둑 신동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네. 그때부터 좀 세월은 흘렀는데 그때 2000년 4년인가 그때 바둑 원도 생겨지고 평양시에 제일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전국에 바둑원들 그다음에 바둑 보급실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막 열풍이 돋는다고 합니다. 지금 특히 이런 바둑 같은 거는 그런 말도 있대요. 뭐 천수가 장기라면 뭐 바둑은 만수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의 수가 한 1000가지라면 바둑은 이제 수가 그만큼 많다. 네, 만수다. 뭐 이런 네. 그만큼 이 바둑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나 누구나 집중력, 관찰력, 뭐 상상력, 뭐 이런 지적 발달시키고 또 더군다나 도덕적인 어떤 이런 데 성장시키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라던가 지적 머리를 빨리 발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북에서는 학교 교재에도 아예 들어가 있대요, 바둑이. 좋으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아예 바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아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김성숙이 사회주의 우월성은 그 나라의 어린 껍벙어리들, 애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바둑이라는 건 없었죠. 우리 그때는 바둑은 소조 교육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 때야 뭐 어릴 때죠. 제가 70년대 그때 뭐 중학교 다니고 80년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근데 우리 때 제가 뭐 유치원도 가거나 저희 딸도 또 유치원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김영지 사범대학에 양복점에 있으면서 애 낳고 출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을 김영지 사범대학 양복점에 있었는데 타가서에 맡기고 근데 타가서에는 별로 그런 게 없죠. 뭐 그는 교육하고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유치원 들어가서부터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얘는 어떤 재질이 기능이 있는지 들어오자마자 해서 테스트를 해요. 노래도 시켜보고 춤도 시켜보고 근데 저희 딸은 워낙 남자 같은 엄마 닮아서 그러는지 남자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그래서 우리 딸은 항상 집에 앉아 있으면 방바닥을 막 주먹으로 꽝꽝 막 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 열고 나가잖아요. 아 영금이가 볼 텐데. 근데 방문이든 출입문이든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손으로 열지 발로 뽕 차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얘는 발로 뽕 차고 나가서 뒷발로 뽕 하면 다시 닫히는 거예요, 문이. 그러니까 손을 아예 안 쓰고 발로 막 이러고. 재주가 좋으네요. 그다음에 군인 가족으로 우리는 지방에 나가 있었잖아요. 애 어릴 때부터 마당에다가 백자루라고 있어요. 뭔지 알죠? 모래 주머니 백자루. 아버지 보고 계속 우겨서 백자루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계속 그만 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리고 군부대다 나니까 우린 부대 옆에 군인 사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만 되면 우리가 서부대였어요. 서부대 뭔지 아세요? 아니요. 경보대대예요. 아 경보대. 네, 경보대대를 우리는 서부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저씨들이 우통 딱 벗어 펼치고 나무 각자에다가
새겨리게 쫙 감은 거 손을 막 친단 말이에요. 아침에 아이고. 몇 개 친다는 그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 딸이 따라하곤 했어요. 오. 아침마다 거기에 뛰어올라가가지고 부대에 아저씨들 하는데 저 정말 이상하다고 뭐 그랬는데 끝내 못 견디고 자기 태권도 하게 도와달라. 태권도 무조건 하겠다. 너무 우기고 울고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태권도 체육원에 가가지고 태권도 시켜보긴 했거든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셨죠, 연희님은 그게? 아니 엄마들은 다 막 같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래도 남자라면 뭐 영감하게 키울지 모르겠지만 딸 하게 해주면 좀 더 이쁘고 언어하고 뭔가 뭐 그녀는 섬세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지 막 티긋 나갔다 오면 태권도 훈련 가는데 나갔다 오면 눈 터지고 입 터지고 막 이렇게 터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맨날 뭐 눈물 나죠. 안타깝고 왜 처녀애가 저러냐. 그래서 반대로 계속 했는데도 끝까지 우리 딸이 넌 정말 크면 이제 뭐 하고 싶냐 하니까 남조선에 대남공장 나가겠다고. 아이고. 대남공장 나 그게 소원이었어요, 걔가. 아니 좀 그러니까 어머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이렇게 부모가 뭘 하면 기뻐할까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 그리고 훌륭한 아이들일수록 부모가 뭘 원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처음에 키울 땐 그걸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되는 게 아이들이 뭘 하도 그걸 좀 밀어줬으면 아이가 그것도 잘할 텐데 아무래도 부모가 본인이 잘하는 거를 우리 부모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으면 이제 본인이 별로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저도 아이도 키우고 저도 또 거쳐오면서 보니까 부모가 다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오직 그 전문 교육을 받은 교육자만이 얘의 심리라든가 취미라든가 서지를 알아차리는 거지 아무리 엄마가 열풍이 있고 뭐 잘해주고 싶어도 그걸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쪽에 왔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엄마들이 차에다 막 애를 태우고 요괴 학원 끝나면 기다렸다가 또 태우고 또 다른 학원 몇 곳의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엄마들이 참 이게 어지럽다. 너무나도 그 국가가 교육자가 할 일을 왜 엄마들이 저렇게 어지럽게 할까 이런 게 참 이상하게 보였는데 지금 이해는 되죠.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데 부모들이 당연히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얘가 뭘 하는지 뭘 시켜야 되는지 엄마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푹 믿어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에다 믿어버리는 거죠. 알아서 해주겠지. 연희님도 여기에서 오셔서 이제 본인의 어떤 또 다른 적성을 발견했다고 하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거 좋아하는지 잘 모르셨다고. 저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연금이도 좀 사회적인 활동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어머니 팍팍 밀어주셨을 텐데. 근데 애 때는 걔는 그냥 너무 이렇게 체육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철 들어서부터 본 게 군인들 싸움하는 거밖에 못 봤잖아요. 군대에 군복밖에 못 보고 그래서 아마 성격이 더 남자스러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얘가 요리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체육을 그 태권도 하던 애가 왜 요리사가 했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영상 편지를 물어보니까 돌아온 대답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가 밥을 해줬나 봐요. 딸이 아버지를 밥 해줬는데 같이 마주왔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싱겁지 않아요? 하니까 싱거우면 많이 먹고 짜지 않아요? 하니까 짜면 조금 먹고 그러더래요. 이거 물에 불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답이 그래. 근데 우리 딸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엄마의 빈 구석을 느꼈다는 거죠. 아버지가 많이 이게 빈 구석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의 빈 구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가 딸의 장래 문제, 또 퍼부까지 또 내가 뒤바꿔 넣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애한테 많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연희 씨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환경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뭐 만들어지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연금이가 되게 뭐 성숙하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어렸을 때 뭐든지 그 열심히 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아이는 관심이 없는 아이거든요. 호기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뭐든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힘든 거지 뭐가 됐던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뭐 요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사실은 여러분 공부할 때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체력. 이제 유학 가 보면 서양 애들은 체력이 셉니다. 체력이 강해요. 이제 뭐 대한민국 그게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들이 뭐 체육 과외까지 받아가지고 다 잘해버리는데
진짜 체력이 강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바둑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이 또 바둑이 한때 열풍이었어가지고 이 바둑 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필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전이 됐던 오후가 됐던 자기가 시간 내서 하는 게 운동 2시간 이상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을 3박 4일 두면서 진짜 프로 선수가 되려면 뭐 저 피아노 친구들도 맨날 연습하는 게 이거 그 스트레칭이랑 체력 단련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하고 제가 또 잠깐이지만 중국에 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그 이세돌 그 바둑 학원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한민족이 뭐 당연히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어린이 바둑을 정말 제대로 키운다고 하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초 학력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근데 또 더군다나 이게 해마다 봄철, 가을철 어린이 바둑 경기가 벌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네. 어린이 바둑 경기도 있지만 바둑 애호가 경기. 그건 좀 나이 든 사람들도 네, 있겠죠. 순서대로 있는데 어린이 하게 되면 뭐 5살, 4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아마 몇 단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 근데 타가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년 전 해가지고 어린 팀에서 할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자기들이 희망한다면 그 윗 단계에서 경기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봐요. 네. 근데 그 위에 단계면 소학교나 중학교 학생들하고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어느 경기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이 유치원회가 참가하겠다고 해가지고 소학교 학생들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1등, 2등, 3등을 몽땅 유치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오. 소학교 등수 맞들고. 그래서 심판들도 깜짝 놀랐다고. 그만큼 지금은 정말 이 타가수 유치원 때부터가 너무나도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이게 한국에 뭐 농담 비슷합니다만 이게 농담은 아닌 게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쟤는 공부 못해서 서울대 갔다고 바둑 안 하고 진짜로 그럴 정도로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알파고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알파고 나오기 바둑 그 컴퓨터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체스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거든요. 왜냐면 체스는 수가 뻔하니까. 근데 이제 바둑은 그만큼 수가 다양하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면 뭐 프로 기사가 돼도 됩니다만, 그 미국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북에서 저희가 그 코드 셰프 대회 맨날 나가서 우승하는 거, 이제 그쵸. 코드 차고 이러는데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되게 한국에서 그 방과후 학습으로도 뭐 이 바둑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도 지금 연인님 말씀하셨듯이 21세기 들어와서 2004년, 2007년 이후에 아마 바둑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린아이들 너무 요거 이쁘죠? 사진 갖고 오신 거 있네요. 네네네. 정말 그래서 지금 이쁘네요. 잠깐 요거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맨 처음에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바둑판이 좀 작죠. 뭐 7줄, 13줄.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정식 19줄 판으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네요. 네. 참 귀엽네요. 네. 요거 보면 뭐 남이나 북이나 아이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난해 이렇게 해마다 바둑 네. 경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어린이고 바둑 애호가들은 어른들. 근데 거기서 정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일들이 좀 여러 개 있었답니다. 네. 부자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 네. 합동해서 계속 1등을 했던 사례가 있고 남편하고 아내가 또 둘이 부부간이 나갔던 곳에서 1등한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사람들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방송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아이들이 마음껏 뭐 돈이나 시간이나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뭐든지 해보고 자기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게 좀 공교육 부문에서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거, 육성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북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거를 조금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런 것도 바둑한다 하게 되면 우리 남쪽에서 배운다 하게 되면 이거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학교에서 안 배워주니까 악기도 그렇고. 근데 이런 정말 그 나라의 미래는 그 전망은 이 미래의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교육에서 가장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좀 떨어지더라도 제일 빨리 관심을 주고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학교에서 어떡하나 사교육보다는 학교에서 뭐 악기든 체육이든 이런 바둑이든 이렇게 좀 진짜 애들이 사회 나가서 정말 쓸모 있는 머리 잘 쓸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좀 키우는데 힘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다만 그 반복 유튜버들 저희들이 요즘 가끔 방송해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북한은 곧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망하지 않는 건 결국은
영토나 뭐 자원이나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에 그렇게 찬찬히 준비가 돼가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이 얼마나 허구에 차 있는가, 뭐 북에서 인공위성을 쏜다, ICBM을 만든다, 그리고 고난행군을 이겨낸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소식으로 준비한 것도 학년 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정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년 전이라든지 우리 초등교육, 소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이 다니는 학교를 교원대학이라고 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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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교원대학 하게 되면 우리 학년 전 유치원하고 서학교까지 네, 네. 그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옛날이 아니죠. 2018년인가요? 9월 9.19 평양에 네. 있을 때 남쪽에서 많이 기자들도 많이 갔죠. 네. 그래서 교원대학을 먼저 촬영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교원대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촬영하고 그랬던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남쪽 사람들한테 먼저 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교원대학을 촬영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교원대학의 내부라든가 이런 걸 절대 공개를 안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 하게 되면 김영지사범대학 하게 되면 북의 모든 대학들의 대학 교원을 키우는 원정장이거든요. 김영지 사범대학은. 그 다음에 김철주 사범대학, 뭐 무슨 대학, 뭐 이런 사범대학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교원 뭐 이렇게 했는데 교원대학은 대학 교원들이나 고등학교 교원들 키우는 것보다 더 정말 그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는 공부만 잘해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 교원대학에는 무슨 초등학생이나 학년 전 애들 이 애들은 사진기예요. 그래서 딱 본 거 그대로 머리에 딱딱 찍거든요. 그대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하기 때문에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품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품성이나 이런 걸로 다 하기 때문에 교원대학이 더 정말 실력이 있는 거고 또 그 안에는 실제 학생들이 학년 전 유치원이나 서학교 얘들하고 직접 뭐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가상 현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능 개발 기술을 많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봇 제작 뭐 이런 것도 하네요, 요즘은. 네. 그 연희님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어요? 서학교 때 저는 그냥 딴 거 없죠. 학교 딱 도착 뭐 들어가니까 며칠 만에 선생님이 서학교는 우리 때는 4년이었어요. 아, 4년이요? 네네, 4년이고 그 이후에 몇 년 전부터인가 그때 5년이로 됐는데 4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아요. 4년 동안. 예, 우리는 인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서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또 한 선생님이 6년을 하나요? 아니요. 우린 고등중학교 해서 6년을 했어요. 그 네.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따로 된 거고 6년을 같이 고등중학교 했었는데 그때는 생활지도 교원만 있고 매 과목마다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없죠. 그냥 생활지도 교원인 거죠. 그분은 그러면 6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한 사람이 생활지도 교원 하는 거죠. 왜 서학교는 모든 과목까지도 한 선생님이 그렇죠. 생활도 하고 과목도 하고 하면서 얘가 수학이 좋은지 국어가 좋은지 음악이 좋은지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며칠 있었는데 애들한테 뭐 하고 싶은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은 나는 뭐 노래 잘해요. 나는 뭐 춤 잘 춰요. 막 떠들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전 정말 꿈이 없었어요. 좀 전에 관심 없는 애가 정말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무관심.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둔한지. 그건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말하라고 하는데 난 안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김연희 학생은 뭘 하고 싶냐고.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거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타까웠더니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손뼉을 한번 쳐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뭔지 모르고 이렇게 손뼉 치는 거지. 난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윤희 학생은 이등 감각이 있네요. 이등 감각이 있다면서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음악실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악기 하나씩 잡았어요. 하고 싶은 거. 우리 학급에서 12명이 음악실 갔는데 악기가 쫙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 정하면 내 거예요. 그거 공급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난 꿈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왔으니까 뭘 할까 봤는데 옆에 드럼이 있는 거예요. 둥지광고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TV도 보고 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막 치는 게 진짜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 저거 북 치는 거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거는 경음악 기악 중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연희 학생은 바이올린 하는 게 낫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못생겼구나 하는 건 그때부터 알고 제가 자신에 대한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못생긴 덕분에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배워줄 시간이 없어요. 안 배워줘요. 선생님 네. 하나도 안 배워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하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상급생 언니들이 딱 2명씩 맡아요. 예, 언니들은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자기 제자 2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악서적에서 다 선생님이 저를 짜준단 말이에요. 4학년 1명에다가 1학년 2명씩 하면 언니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가르쳐줘서 쭉 올라가 그렇게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하고 싶은 게 생기셨나요? 그때는 그냥 공부하느라고 바쁘셨구나. 아니에요. 저는 공부도 별로 안 했고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교 생활하게 되면 학교 공부 등교한 시간보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소학교 때,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는 조금,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1년에 한 반년은, 병원이나 요양소, 전문 요양소, 매 지역마다 요양소에 있으니까, 요양소는 제가 주제였어요. 아이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막 이러고. 그때는 좀 그러면 막 이렇게 한스럽거나 그렇진 않으셨어요? 난 왜 아플까 뭐 이런, 괜찮으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낙천적이셨나요? 저는 원래 낙천적이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가면 또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이라고 갔는데 공부를 안 하다 나니까 공부하기 싫죠. 계속 병원에만 있으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요양소에서 그 학생들이 아빠잖아요. 그 학생들 따로 모아서 또 학급을 만들어줘요. 공부를 시켜요. 그 요양소에 뭐 대학생도 올 수 있고 뭐 학교 뭐 교원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쵸.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떼서 이거 시킨다 뭐 공부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계속 병원 생활 하다 나니까 그러면 예전에 포기가 되더라고요. 대학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겪으신 게 환경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도 중요하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돈도 추구하면서 아이들에게 사랑도 주고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생활이 좀 안정되고 그 가치관이 좀 다르고 뭐냐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좀 안정이 돼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사랑 주고 아이들에게 좀 헌신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뭐 남들은 옆에서 요즘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부동산이 뭐 자고 나면 얼마나 뛰었다. 뭐 주식이 뭐 3,000포인트가 넘는다. 이런데 뭐 선생님들이라고 자기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이렇게 뭔가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북의 이제 평양교원대학의 어떤 작은 미시적인 소식입니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앞 시간 그 설명에도 어린이 바둑교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인재들이 필요한 거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그 교원대학 정문에 무슨 좋은 글도 있네요. 네. 교원대학 딱 들어가게 되면 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게 참 북에서 좋아하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그 디딤돌을 두 대 이제 크게 보라는 거죠. 그쵸. 미래를 봐야 된다. 우리가 뭐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강화문에 막 이스라엘기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좋죠. 근데 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믿어라. 하지만 조선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믿어라. 이런 게 이거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최신 무슨 기술을 받아들이고 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우리의 풍토에 맞게 이렇게 우리한테 개조해서 우리한테 맞게끔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냥 소양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구호가 참 딱 정해져 있고요. 지식은 강몽이요, 무식은 암흑이야.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 네. 제가 그 새해 맞으면서 일일 달력이라고 북에도 있겠죠. 이렇게 한 장씩 뜯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좀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민음사에서 나온 건데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나와요. 어제 그저께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암흑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무슨 경명요교 그 이 선생님 썼다는 경몽요결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똑같은 말이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저희가 부담을 갖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환경만 만들어 주면 우리 연인님도 이제 계속 아프니까 이제 공부에 취미를 붙이기 힘든 그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환경만 주어지면 누구나 취미를 갖추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원대학에 또 특별하게 또 있는 게 소학교 교실이라고 따로 꾸려져 있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유치원 애들 보게 되면 소학교도 갔죠. 처음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구성이 없잖아요, 애들이. 조금 뭐 하다가는 또 막 놀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에 취미 맞추는 애들은 나가서 놀 수 있게 놀이 구역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놀게끔 놔둔대요. 그래서 실컷 놀다가 지려면 또 공부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하기 취미에 멋붙이는 애들을 어떻게 어떤 취미로 어떤 그 애에 어떤 취미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뭐 시킬 거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소학교 교실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 연인님 어느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이 반말을 안 쓴다 그래요 아이들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경주에 그 최 부장과 김 부장과 무슨 네네.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누구가 갔는데 중학교 아니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하여튼 학생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개 학급이 쭉 그 지나가는데 애들이 아마 현장 교육 온 것 예, 같아요. 예,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 어른이 사이사이 몇 명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누구야 뭐 이렇게 야 누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모가 따라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학생에서 어디 견학 갔다 오는데 부모가 따라갔다 오는구나. 그래서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 듣더니 교원이라고 부모가 왜 따라가겠냐고 교원이라고 그러는 게 그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교원이 학생들한테 반말을 해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 북은 반말 안 해요? 우린 어디라고 반말을 합니까? 와. 그러니까 그 북은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줘서 학생들이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네. 아이들은 사진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말했죠. 그럼 애들도 반말해요. 선생님 뭐 때리거나 선생님 무슨 막 후트러진 모습 보이면 애들 딱까지 그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기에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막 바지도 입고 슬리퍼를 안 신겠지 하여튼 막 이렇게 한심하게 투링가 뭐 이런 좀 그런 정돈되지 않은 옷차림 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북은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해요? 어디 그 나라의 왕들이잖아요. 우리 미래고 소중한 미래들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강좌실에서 옷차림 딱 보고 양장 딱 하고 구두 신고 옷차림 보고 딱 들어가야 돼요. 그 교실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서 있다가 앉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인님이 이 얘기 듣고 뭐 요즘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군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 일제 시대의 잔재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뭐 슬리퍼로 애들 때리고 뭐 그 장난 아니고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제 선배들은 더 했고 학교도 진짜 쓰레기 같은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참 근데 뭐 요즘은 뭐 사실은 교원 되기 한국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실력도 있고 되게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바탕이 돼 있느냐, 그 폭력적인 게 얼마나 사라졌느냐, 뭐 성적 위주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라졌느냐,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놀랐던 게 뭐냐면 남쪽에 가서 뉴스를 봤는데 네. 학생이 교원을 때리는 거예요. 교원이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너무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 학생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자기 배워주는 교원을 때리냐 했었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교원이 얼마나 교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또 저런 모습도 있을까. 하여튼 그런 게 정말 이상한 어떤 정말 황당한 이런 모습들이 참 놀라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정교수 선생님들도 얼마 전에 그 한번 만나본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남북이 교류가 되면 제일 활발했던 게 또 전교조라고 그쵸. 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